우선 저희 반 수업 페이지는 이렇게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이 써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시면 자, 저희가 앞으로 이제 2달이죠? 2달 정도 웹 기초를 할 건데 그때 수업 페이지는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강사 정보라고 있는데 제 이름은 김혜지이고 여기 질문 오픈 채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있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혹시나 집에 가서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 아니면 뭐 못 물어본 게 있다 하시면 여기 질문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1대1 대화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질문하실 때 꼭 이름을요, 이름 설정을요. 가끔 가다가 이름 설정은 그냥 대충 지어놓고 막 점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카카오 그 이름 그대로 하던가 하면서 채팅에다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름 자체를 그냥 이런 식으로 누구 뭐 예를 들어 김혜지 19시 몇 기초 제가 이게 반을 한두 반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적어주시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 링크는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링크들을 달아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가입해야 할 사이트 및 프로그래밍 기초가 있죠. 가장 먼저 구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계정이 이미 있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용 계정, 그러니까 개발자용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미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즘 개발할 때 챗GPT 안 쓰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기 때문에 챗GPT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요. 구글링 하는 것도 많이 길러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간단한 팁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구글링을 한다. 아니면 이제 챗GPT이죠.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거는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검색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판별이 되게 돼요. 고급 개발자랑 초급 개발자랑요. 구글링이랑 챗GPT를 잘 쓰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는 팁이랑 챗GPT를 사용하는 팁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글링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 찾으려는 단어 있죠 최대한 그 단어만 모아서 간결하게 찾는 게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내가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JS가 궁금하다. 뭐 예를 들어 에 대해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핵심 단어만 조금 추려서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HTML, 그다음 CSS, JS 차이점 아니면 역할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하면은 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단어만 최대한 간결하게 검색하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내가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은 영어로만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딱 이렇게만 쳤을 때 예를 들어 예제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예제를 검색하겠죠. 예제. 자, 검색하면은 요렇게도 사실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HTML, CSS 지금 한 1억 1000개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데모라고 하면은 에러라고 검색할까요? 에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 6,800. 다음 요거는 5,900. 그래도 요즘은 자료가 많아져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네요. HTML, CSS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엄청 간단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에러 사항 같은 거 찾을 때는 영어로만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팁이에요. 자, 그 다음 챗GPT한테 검색할 때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좀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챗GPT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챗GPT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결제를 해서 쓰지만 뭐 3.5 버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3.5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코딩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코딩 처음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처음 공부를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럴 때는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질문할 때, 그러니까 구글은요 조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내가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반면 챗GPT는 약간 나한테 맞춤이 돼 있는 1대1 그런 전문 컨설팅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한테 질문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한 문장으로 하시면 좋아요. 한 문장으로 하시면 안 끝나도 괜찮긴 한데 최대한 단어를 이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반말 쓰세요. 내가 지금 처음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때 물론 질문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때 뭐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할까? 만약에 내가 이 코딩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난 코딩이 처음이고 알기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웹페이지 뭐 구성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참고 자료 같은 것도 지금 다 알려주죠. 그리고 코드 예제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나한테 맞춤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플랜 짜달라고 하면은 애들 플랜도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CSS 다 짜주죠. 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해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물어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얘한테 팁을 준다고 하면은 약간 그 팁이
우리가 막 밥 먹고 직원한테 주는 그런 팁이 있고 아니면 이건 팁이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팁을 뭐 100달러를 준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담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구글링이랑 챗GPT가 있는데 자, 구글링 할 때는 단어만 최대한 간결하게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얘는 자세하고 길게가 핵심입니다. 자, 잠깐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챗GPT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엄청나게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초 키보드 사용 방법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메모장 한번 켜보세요. 메모장. 자, 메모장 키는 방법은 윈도우 키 누르시면 이런 거 나타나죠. 이런 거 여기서 메모 MEMO 쳐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로 메모라고 쳐도 되고 노트 패드라고 쳐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다 들어오셨을까요? 다 들어오셨죠? 메모장에서 안녕하세요 한번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좀 줄여놓고 볼게요. 맨 처음에 홈키랑 엔드키입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이것만 좀 잘해도요, 여러분. 여러분 작업 속도가 거의 100배는 빨라질 수 있어요, 정말. 자, 홈키랑 엔드키는 뭐냐면 이게 줄 첫 번째에서 줄 끝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홈키로 가면 맨 첫 번째로 가고요. 엔드키로 가면은 맨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줄과 줄 사이에만 이동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5번 복사해보세요. 5번.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홈키랑 엔드키 하면은 줄과 줄 사이밖에 이동이 안 되죠? 근데 나는 문서 첫 번째랑 문서 끝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그러면 문서 첫 번째, 문서 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러니까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난 이걸 한 번에 다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Shift 누르고 홈키 컨트롤 Shift 누르고 홈키 엔드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hift만 누르고 홈키 하면은 한 줄 더 복사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키로 Shift 컨트롤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 Shift 컨트롤 누른 다음에 방향키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홈키랑 엔드키 누른 것처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컨트롤 C가 복사죠. 복사 말 그대로 복사입니다. 그 다음 컨트롤 X는 잘라내고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 복사가 아니라 이거를 잘라낸 뒤에 다시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영역이 없어지면서 이 내용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붙여 넣어줘요. 그리고 자 이제 Shift 홈 컨트롤 홈 엔드 해가지고 전체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컨트롤 A 전체 선택은 어딜 가나 컨트롤 A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되는데 컨트롤 Z는 이전으로 가기. 자,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써집니다. 컨트롤 Z.
그리고 컨트롤 Y는 자, 이게 컨트롤 Z죠. 근데 다시 지운 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후 히스토리로 가고 싶다 하면 컨트롤 Y 누르면 되는데 메모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컨트롤 Z는 이전, 컨트롤 Y가 이후. Shift 키보드 이동은 글 선택하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영문을 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문이 총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보면은 대문자를 입력할 때 Shift를 누르지 않고 캡슐락 있죠. 캡슐락을 눌러서 이 상태로 대문자를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서 인설트랑 캡슐락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인설트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중간에다 히히를 넣고 싶어요. 그럼 지금 잘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 인설트 키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히히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씹힙니다. 이렇게 먹혀요. 이런 식으로. 가끔 여러분들 뭐 문서 같은 거 입력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칸 띄려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뭐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인서트 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대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Shift 키 누르고 하세요. 이건 그냥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되셨을까요? 여기 틀렸네요.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자, 그 다음 이제 메모장은 끝이고요. 여기 구글 한번 열어보세요. 크롬으로. 물론 엣지가 편하신 분들은 엣지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크롬 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크롬 쓰세요. 세 탭 열면 되는데 WQ 컨트롤 Shift R, 컨트롤 R, 컨트롤 T, 컨트롤 Shift T, 그 다음 컨트롤 N, 컨트롤 Shift N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새 창을 열고 싶다. 새 탭을 열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T를 여시면 됩니다. 컨트롤 T. 그리고 다시 이걸 끄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W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실수로 잘못 꺼버렸다. 그럼 다시 열어야 되겠죠. 근데 다시 막 찾아야 돼요. 귀찮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T 누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아예 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은 이제 아예 컴퓨터 껐다 켜도 돼요. 컴퓨터 껐다가 다시 이제 크롬 딱 들어와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T 누르면 이전기 탭이 아예 같이 열려버립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T 잘 기억해 두시고요. 컨트롤 N은 완전 새 창. 그러니까 컨트롤 T는 지금 이 창에서 새 탭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근데 내가 아예 새로운 창을 열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N 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N 하면은 시크릿 모드로 열립니다. 시크릿 모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방문했던 기록 같은 게 남지 않아요. 쿠키 같은 게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지 않는 항목이 이렇게 있죠. 데이터 같은 게 남지 않는다. 그리고 컨트롤 R 우리가 세로 고침할 때 보통 F5 쓰죠. F5도 세로 고침인데 컨트롤 R도 세로 고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R 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까지 다 날아가는 그런 세로 고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키보드 사용 방법 말씀드렸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손에 그냥 익히세요.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이 단축키 덕분에 여러분 작업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메모장이나 뭐 이런 탭 같은 걸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 GitHub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GitHub는 뭐냐면요. 흔히 말해서 코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 저장소. 여러분, 막 우리 컴퓨터를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 학원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코드를 쓰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코드 관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GitHub를 사용합니다. 우리 수업에선 딱히 GitHub를 다루진 않을 것 같은데 웹 기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GitHub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실무 가서 무조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GitHub.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가입해서 일단 뭐 GitHub 사용 방법 같은 거 챗GPT나 아니면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코드펜. 코드펜은 이제 원래 여러분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 툴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VS 코드나 아니면 다른 것들. 보통 VS 코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원래 로컬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그냥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코드펜입니다. 코드펜. 코드펜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일반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HTML 문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수업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마크다운 문법이 있습니다. 마크다운 문법은 흔히 말해서 약간 블로그식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그냥 코드펜 가입해서 이렇게 펜 들어오시면 여기에다가는 HTML을, CSS, JS를 쓰면은 이게 적용이 돼서 여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온라인 툴 코드펜 링크 달아드렸고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7인데 아마 이게 여러분이 코드를 바꿀 때마다 오토 세이브가 돼서 자동적으로 코드가 재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내가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블로그처럼 지금 우리 수업 페이지 있죠? 블로그처럼 작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예시 위키랑 코드펜 사용 방법을 달아드렸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크다운 문법도 쉬워요.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코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성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아마 영타가 빠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느리신 분들 계시죠. 한타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썼어서 그런지 많이 빠르거든요. 근데 영타는 느리신 분이 많습니다. 영타 많이 연습하시고요. 저도 이거 지금 옛날에 연습했던 건데 저도 하다 말았지만 영타는 진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타 느리신 분들은. 아무튼 우리가 타자 치는 게 결국 작업 속도랑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영타 연습 많이 하시고요. 한타도 연습 느리신 분들은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입해야 할 사이트 및 프로그래밍 기초였는데 이 프론트엔드 기초 여기부터는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초는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연습하기 좋은 사이트를 모아둔 거고요. 아마 지금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건 나중에 CSS 연습하실 때 게임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거는 나중에 CSS 중 플렉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플렉스 연습할 때 게임 형태로 하는 거고 얘도 보시면 플렉스에 관한 건데 약간 정리가 아니라 다른 게임이에요. 요거는 이제 플렉스 정리해 놓은 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리드 게임.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나 아니면 추천 영상.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제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 피그마도 요즘에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피그마를 아는 것도. 이제 약간 시안 잡을 때 보통 우리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쓰거든요. 근데 웹에서 가장 하기가 좋은 게 바로 피그마입니다. 근데 피그마가 우리가 지금 수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대신 강좌 채널을 달아드렸으니까 여기서 피그마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개요 설명이었습니다.